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정말 좋은 경험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제 어떡하지? 이런 고민 다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워호 이후에도 캐나다에 쭉 머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워홀 비자 끝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길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개인의 어떤 경력이나 목표, 또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가장 먼저 사실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계속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죠. 자료를 보니까 고용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네요. TFWP, 그러니까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또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 IMP. 이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근데 TFWP는 LMI야. 그러니까는 노동시장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LMI야요. 그게 뭐냐면 고용주가 이 자리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뽑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구했다. 이걸 이제 정부에 증명하는 절차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좀 들 수 있어서요. 고용주한테 부담이 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LMI야 승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큰 허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LMIA가 면제되는 그 IMP 경로에 해당된다면 그쪽을 알아보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워일 기간 동안 쌓은 경력이 혹시 특정 IMP 조건에 맞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 경력이 IMP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이겠네요. 고용주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당장 스폰서 찾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땐 어떡하죠? 방문자 신분, 그러니까 비지터 레코드로 잠시 머무르 방법도 있다던데요. 네, 그 위지터 레코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최대 6개월까지 체류를 연장하면서 다른 비자나 영주권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신분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일은 못하는군요. 네,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또 무조건 승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비자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시간 벌기용, 임시 다리 역할, 딱 그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임시방편이네요. 그럼 이제 좀 장기적인 거, 캐나다에 정착하는 걸 생각한다면 역시 영주권이 목표가 될 텐데요. 워홀 경력이 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캐나다 경험 이민, CEC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워힐 기간 중에 얻은 캐나다 내 숙련직 경력, 이게 최근 3년 안에 1년 이상만 되면 CEC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경제 이민의 핵심 시스템인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에는요, CEC 말고도 해외 경력이나 학력, 언어 점수 같은 걸 보는 연방 기술 이민, FSWP도 있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PMP입니다. PMP요? 네, 만약 특정 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고 그 조건에 내가 맞는다면 그 주정부로부터 지명, 즉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PMP 지명을 받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에 무려 600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600점이요? 와, 그 엄청난데요. 그렇죠.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시스템에서는 거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점수라고 볼 수 있죠. 야, 그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 등록하고 점수 관리하면서 동시에 나한테 맞는 PMP가 있는지도 진짜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또 다른 길은 아예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 거, 학업 비자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학업 비자도 굉장히 좋은 전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공인된 교육기관, DLI라고 하죠.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파트타임 일도 할 수 있고요. 주당 20시간까지요. 공부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졸업 후에 주어지는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입니다. 이걸 받으면 학업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경력을 더 쌓을 수가 있어요.
아, 졸업하고 나서도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PGWP 경력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CEC 같은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발판이 되는 거죠. 와, 그럼 학업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까지 연결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학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학비는 생각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나 혹은 사실혼 관계 파트너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다 이런 경우엔 가족 초청 이민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청하는 파트너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요. 또 두 사람 관계가 정말 진실되고 지속적인 관계다. 이걸 서류 같은 걸로 충분히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민 당국에서도 이 관계의 진정성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심사합니다. 아, 관계 증명이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방법인데요. 일부 공인기관, 아로라고 부르던데 이걸 통해서 워킹홀리데이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옵션은 모든 국가 국민에게 다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 가능한 아로 기관도 제한적이고 추가 비용도 들고요. 또 각 기관마다 자격 조건이나 절차가 다 달라서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정말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정리해보면 취업비자, 잠시 머무는 방문자 기록, 그리고 여러 영주권 경로들, 또 학업비자, 가족 초청, 마지막으로 아로를 통한 재참여까지. 와, 진짜 많네요. 핵심은 역시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그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죠. 그리고 캐나다 이민 정책은 계속 변하니까요. 항상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캐나다 여정에 좀 든든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계획은 사실 5홀 비자 만료 시점에 가서 부랴부랴 세우기보다는 가능하면 워홀 시작 시점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워홀 기간 동안 어떤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혹시 모를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유리할지 이걸 미리 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워홀 시작할 때부터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군요. 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워홀 경험이 단순히 즐거운 추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